결국 명분이야. 어쨌건 뭐 100년 가게든 뭐든 이건 4억짜리 분쟁이 돼버린 거지. 자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10년짜리 법이다, 10년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불공정한 법이다 그러는데, 그럼 몇 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 뭐 20년? 30년? 아니면 뭐 100년 가게 좋아하니까 100년 하든가. 얼마 전 PD수첩 보고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치, 같이 보면서 엉터리 같은 내용들 때문에 내가 좀 어이없어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이번엔 좀 시원하게 까보려고. 그동안 내 채널에서 임대차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임차인, 임대인 모두 양쪽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라서 나도 좀 말을 아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PD수첩에서 이미 충분히 과할 정도로 임차인 입장에서 방송을 해줬으니까 나도 이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말 좀 해보려고.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솔직한 생각이나 입장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있는 오래된 노포와 건물주 간 갈등을 다뤘는데, 노가리 골목 종종 가지 않았나요? 회사 다닐 때 그쪽으로 2차, 3차 몇 번 가봤지. 그 방송에 나온 을지 오비베어 나름 단골이 많은 것 같은데 난 처음 들어봤고, 나는 그 옆에 만선호프라고, 여기가 마케팅을 잘했나 뭐 거기만 인스타에서 몇 번 보고 가봤지. 근데 거기 있는 호프집들이 다 비슷비슷해. 간단한 안주류에 노가리, 뭐 맥주. 그 노가리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원조격인 그 을지 오비베어 가게가 방송에 나온 건데, 30-40년간 계속 영업해온 가게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그래서 건물주는 재계약을 안 하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가게 임차인이 저항하고 버티면서 계속 대치 중인 상황이더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2013년에 그 최근 임대차 계약이 시작됐고, 지금은 그 계약갱신 최대 기간이 10년이지만 이때는 5년이었거든.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그 임대차가 보장되는 거였고, 2018년이 돼서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 및 명도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해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했고, 임대인이 승소해서 지난달 3월 10일에 강제 집행을 했는데, 임차인, 이웃가게의 임차인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 뭐 시민단체까지 모여서 강제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버틴 거지.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 같은데,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는 이 가게가 역사가 오래된 노포 가게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셈인데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PD수첩 편집 방향이 전통과 역사를 가진 노포들이 건물주의 돈 욕심 때문에 사라져간다, 이렇게 대명분을 뽑아놓고 앞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이나 권리금 등을 더 강화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은 더 축소시키는, 앞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포석을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그게 아니라면 뭐 PD수첩 제작진은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이란 말인데, 아무튼 내가 이런저런 말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같이 영상을 봐보자고. 영상을 보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식 차이, 그리고 권리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 그중에서도 최소 30-40년 이상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은 특별한 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저희는 40년 전통의 가게가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주목했습니다. 아니, 특별한 맛과 넉넉한 인심 좋지. 나도 소비자로서 좋고, 그런 가게들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면 뭐 추억도 있고 좋지.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으로 좋은 거고 딱 거기까지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잖아. 노가리 구입값은 20년째 1,000원을 고수하는데요. 노가리라는 것 때문에 생성된 그런 골목이 있기 때문에 노가리 골목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약간 미치더라도 다 모든 게 다 맛이 남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가리 골목은 그걸 보온하는 의미. 노가리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미치게 판매하는 철학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것도 좋고 훌륭하지. 설령 이렇게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이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 그래서 100년 가게도 선정이 됐을 거고. 그런데 건물주나 임대인이 이 철학에 동조하고 이 철학을 지원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은 사실 이런 임차인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내 건물 점포 하나가 유명해져서 랜드마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결국은 월세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 월세가 올라야 건물 가치가 오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이윤을 최대화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지. 월세 올리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오르면 남는 것도 없어요 이런 식이 돼버릴 확률이 높단 말이야.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임차인은 내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잠재성 많은 아이를 그냥 그저 그렇게 키우고 있는 느낌인 거지. 당시 강호신 사장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밑에 한번 깔리고요. 레카차가 들어와서 제가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건상한 청년들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있죠. 이렇게 힘으로 밀고 이거는 도저히 처음에 느낌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사장님이 크게 다칠 뻔했다는데 왜 다칠 뻔한지를 따져봐야 되잖아. 강제집행이 언론에 나오면 항상 이런 식이더라. 불법 포장마차들 철거할 때도 그렇고 전에 가로수길 리쌍내 건물 사건도 그렇고 돈은 사정 다 떼고 자기네 편집 방향에 유리하게만 방송하는 것 같아. 마치 용역들이 와서 사장님 위험하게 했다는 식으로 나레이션 넣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깡패처럼 구는 쪽을 고르라면 저 사장님 쪽이지. 강제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판결 받아서 법대로 절차에 맞게 집행하려는데 저렇게 집행 막아서고 드러누워버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하고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이나 인도 명령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임대인 쪽에 내보낼 권리가 확실하게 있고 임차인이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판사가 임차인을 내보내라고 판결하는 거지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난 사실 좀 정 비열한 것 같아. 건장한 청년 100명, 견인차, 이길 수 없는 게임. 저쪽은 강자, 본인들은 약자 하면서 피해자처럼 말하시는데 사법적 판단에 법 적용에 강자, 약자가 있나? 약자라면 감정에 호소하고 떼법으로 법 집행을 막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집행하는 쪽에서 막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왜 막고 있는 건데? 집행하는데 막고 있으니까 밀지. 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막으면 되는 거거든.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유명하지도 않은 이 채널에 와서 법대로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너가 저 입장을 당해봐야 안다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채권 채무관계가 그런 거지 채무 이행을 안 하면 더러운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출근하는데 건물주께서 커피숍에 있으니까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러니까 나가줘라.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는 아니고 한 달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지. 이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잖아. 한 달 전까지 통보.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가게 빼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게 일상인데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고 다음 임차인도 못 구했는데 이렇게 하진 않잖아. 임대차 보호법에서 원래 이렇게 한 달이란 유예기간을 최소의 여유로 잡은 거고 불과 며칠 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대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 소송.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남았더라도 명도 소송은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명도가 힘들 것 같은 경우에 빠른 명도를 위해 미리 했겠지. 을지 오비베어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먼저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거에 2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꼭 있고 싶습니다. 다른 데랑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의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계약의 조건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못한다.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한다고 했더니 임차인이 임대료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동안 임대료가 정말 쌌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임차인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 임차인이 이 골목 생성에 기여한 것이고 그래서 입주가 좋아진 거지 원래 지금 임대료가 적정한 거다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봐. 지금 이 가게가 나가도 이 골목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까? 이게 아니거든. 이 골목을 이 가게가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건 과거 얘기고 이제 이 가게가 없어져도 이 골목은 별로 변하지가 않아. 경리단길, 익선동, 성수동 처음에 그 골목들 유명하게 만든 가게들이 초반에 좀 없어졌다고 그 골목이 갑자기 쇠퇴하나?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올 임차인들 어차피 줄 서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임대료를 2배를 내든 10배를 내든 재계약 안 한다는 건 임대인의 권리잖아. 이건
이건 재산권에 대한 얘기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한테 달린 거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는 법으로 보장된 임대인의 권리니까. 명도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 측에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집행을 막은 건 단골 손님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지켜내자. 대한민국 최초 생맥주집이야 이게. 여기가 그래서 100년 가게야. 대한민국 최초 생맥주집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 나와 다르게 최초 생맥주집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명맥이 이어지게 이 건물이나 옆 건물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임대차 걱정 없이 영업을 하게 해준다던가 그래야 하는 문제지 법적 집행을 저지할 만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왜 이해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법적 권한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걸 막아.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법 집행을 자신들의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으로 막고 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법적 판단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임차인은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성실하게 월 차임 계속 지불했고 또 더욱이 그게 건물주의 어떤 희생이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건물주한테도 기존의 임대료의 2배까지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한 나는 거잖아요. 저분이 변호사로서 임차인을 편들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진짜 저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싶진 않아. 임대차 계약 위반 사실이 있던 없던 임대료를 몇 배로 올려주던 계약기간 5년을 채웠고 이 기간이 종료돼서 계약 해지하는 거는 임대인 권한이잖아. 왜 임대차 기간에 맞춰서 계약 종료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원만히 해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임차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으면 저희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줘야 되죠.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이죠.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 그치, 임차인이 원하는 건 돈이 맞긴 해. 이 방송 나가고 후속기사 봤더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 명목으로 4억을 요구했더라고. 결국 명분이야 어쨌건 100년 가게든 뭐든 이건 4억짜리 분쟁이 돼버린 거지. 임차인도 4억 받으면 나갈 텐데 그걸 임대인이 안 주니까 저렇게 불법 점유하면서 버티는 거고. 이 부분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본인 가게 덕분에 건물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건물이 원래 가치를 찾았을 뿐이고 임대료가 현재 건물 가치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지. 아마 대다수 사람들도 임차인 편을 들 거야. 임차인이 장사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건물 가치가 올랐는데 임대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이 과실을 누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장사 잘 되는 가게 하나로 건물 가치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건물 가치는 골목이나 상권이 형성되면서 오르는 건데 과연 가게 하나로 골목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될까? 주변 여러 가게들의 임차인들이 같이 만들어간 거지. 이 노가리 골목도 과연 저 오비 베어 혼자서 만든 걸까? 주변 다른 노가리 맥주집들 없이 노가리 골목이 이제 생겼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 임차인이 단독으로 건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 생각만큼 크지 않아. 결국 과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면서 나누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익이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 가치가 오른 만큼 권리금을 챙기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이 상생하는 방법인 것 같아. 임차인을 지켜줄 법도 없고 더군다나 건물주의 선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원조 노가리 맥주집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임차인을 지켜줄 법이 없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네. 나는 솔직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도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거는 임차인의 잘못이거나 무지라고 생각해. 임대차 보호법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2018년에 5년 보호해주던 것들을 10년 보호로 2배로 늘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2배 늘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한 가게일수록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밖에 지금 보호를 안 해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가게들 이렇게 오래 장사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이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무슨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져. 그냥 10년이라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만료일이 다가오는 거지. 뭘 내쫓겨 도대체.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겨요. 그럼 세입자는 피해를 입죠. 이 피해는 누가 만든 거죠? 건물주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되죠?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모든 논리를 다 접고 그냥 상식으로만 따지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안 나가요.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만약에 건물주가 내쫓는데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그게 뭔 상관이야. 건물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쪽으로 가요, 지금. 10년 동안 장사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 보호기간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하는 게 왜 세입자를 내쫓는 거고 세입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이게 왜 건물주가 만든 피해냐고. 그럼 주택 임대차도 지금 최소 4년까지는 살게 되어 있는데 4년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그것도 세입자한테 피해 입히는 거란 말이야? 딴 사람들이 뭐 상가 임대차는 생계가 달린 거라 다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주택도 옮기면 직장 멀어질 수도 있고 애들 학교 멀어지고 생계 달린 거 다 똑같아. 공간을 활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내는 거 그냥 똑같은 거야. 다른 예를 들어볼까? 우리 회사에 복사용지 납품하고 있는 A 업체가 있다고 해보자고. 납품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우리가 더 싸고 좋은 다른 B 업체랑 계약하면 우리가 그 A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우리 회사가 A 회사에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문제야. 본인은 상식이라는데 난 이게 왜 상식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나라 상식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공산주의 국가 상식인가?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가 이쪽으로 간다는데 그게 바로 자유경제체제고 시장 논리고 자본주의거든. 자유경제체제고 자본주의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뭐 공산주의로 가야 되나? 자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10년짜리 법이다, 10년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불공정한 법이다 그러는데 그럼 몇 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 뭐 20년? 30년? 아니면 뭐 100년 가게 조한이가 100년 하든가. 난 사실 왜 한 자리에서 몇십 년 장사하는 100년 가게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같은 상호로 같은 조립 방법으로 조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가게가 꼭 한 자리에서 거짓골 돼가는 건물에서 장사해야 인정받는 100년 가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직접 상가를 사서 영업을 해야지 왜 빌려 쓰는 임대차를 해. 임대차는 빌리는 거지 영구 점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구 점유하고 싶으면 소유를 해야지. 모르겠어. 이 방송이 원하는 게 임대차를 영구 점유 개념으로 바꾸고 싶은 건지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하라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내 생각에 PD수첩에서 아마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 방송에서는 뺀 것 같은데 2019년에는 이미 10년 영업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한테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려면 권리금 보상하라고 나온 대법원 판례도 있어. 결국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임대인이 권리금 보상해주고 내보내라는 거지. 네, 사실 별로 상관없는 게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영업하는 임차인이 몇 %나 될 것 같아. 거의 1% 될걸? 정말 수십 년, 100년 영업하실 임차인은 돈을 모으셔서 평생 영업할 가게를 얻는 게 더 효율적이고 쉬운 길 아닌가 싶어. 그렇게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대중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게라면 인근 다른 곳 상가 구입하셔서 영업해도 다시 성공할 거 아니야. 그리고 노포 가게가 공공의 것이라면서 그럼 공공에서 챙겨주던지 왜 민간인 임대업자한테 그 부담을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100년 가게 육성하고 싶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점포를 매입해서 그 지정한 임차인들 오래오래 장사하게 해주던가. 그런데 이 방법도 또 형평성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지. 임대료도 그렇고 수익 분배도 그렇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서로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채권 채무 관계인데 우리나라가 소장농 시절을 오래 겪어서 그런지 임대인은 항상 임차인을 배려해야 되고 월세를 못 내도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미납금이 쌓여가도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을 봐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계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후 관리는 임대인이 양보하고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계약 문구 하나하나 조정하면서 계약 체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시작했다가 항상 조선시대 사고로 끝나는 느낌이야. 저번에 어떤 카페에서 본 건데 어떤 임차인분은 본인은 대출 있는 상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임대인한테 여유가 없는 거라 빡빡하게 군대. 본인은 그게 좋은 뭐 구별법이라고 말한 것이겠지만 나는 그게 대부분 임차인들의 생각일까봐 조금 걱정되더라고. 대출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경매 당해서 보증금 날리지 않을 정도의 대출이면 상관없는 거지. 왜 임대료를 못 낼 상황을 전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빡빡하게 굴지 않을 임대인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임대차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보면서 리뷰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PD수첩이 언론의 신념으로 약자편에서 방송하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편집 방향을 위해서 사실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방송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좀 그런 공부나 노력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 리뷰하면서 임차인 입장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옹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나로서는 뭐 옹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임대료, 뭐 계약해지, 명도, 권리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과 법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만 임차인은 조금 법 밖에서 움직여도 영업방해 금지나 점유권 등으로 보호받으니까. 사실 임대차 분쟁은 거기에 어떠한 대단한 명분과 사회정의를 내세우더라도 결국 돈 문제거든. 결국 밥그릇 싸움이잖아. 임대차 분쟁에 너무 많은 감정과 사회 정의를 끌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회사와 근로자 같은 관계가 아니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쌍방의 합의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대로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거잖아. 계약서랑 법, 돈 문제 해결에 이거 2개면 충분하거든. 다른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 이 방송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건 것 같아. 권리금 내놔라. 싫다. 이걸 보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임대인의 생각과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임차인분들도 임대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해야 임대인과 협상하거나 협의안 만들 때 더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영상에 궁금한 점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